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 단원으로 수열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급수에 관한 문제도 풀어봤죠. 자,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미분을 다항함수 미분뿐만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다음 다항함수 중에서도 다양한 모양의 함수들에 대해서 음함수 또는 외계변수 여러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이용해서 자연현상 또는 공학 계열에서 또는 경영, 경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을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라서 빨리 지나갈 거고 오늘 수업의 주 목적은 즉 자연상수 2를 이용해서 자연 로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열심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시게요. 자, 그럼 화요일 4교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배울 건데 하나는 로가리즘, 하나는 익스폰덴셜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요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18세기에 오일러가 상수 2를 이용한 지수함수를 다뤘고 19세기에는 이기도함수, 그 다음에 20세기 가까이 와서 스트링엄이 자연로그 ln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오래전에 배웠던 고대 기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그 수학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본다면은 기호 2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가 처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로그라는 기호는 이탈리아 수학자 카발리에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수함수를 배웠을 겁니다. 우리 지수함수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디 뻔한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자연 현상 중에서 생물의 증식 속도와 같은 개체 또는 세포수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를 따르고 우리는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현상의 변화율을 알 수 있다.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인데 그럼 과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코로나에 대한 지금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은 게 월요일이니까 현재 전 세계에 239만의 확진자가 있고 미국은 75만이 넘었죠. 자, 우린 이 코로나 수치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조그만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조금 키워볼게요. 다음과 같이 지금 코로나가 점점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 이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비슷한 곡선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실제로 지수함수를 하나 그려봤어요. 이 지수함수가 어떤 지수함수냐면은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입니다. 물론 좀 더 확대해서 이 지수함수의 일부분을 지금 보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나 상승 곡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자, 우리는 이런 상승 곡선을 지수함수를 통해서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 변화율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에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를 안다면은 미리 그 번호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한편 미래에 어떤 큰 재난이 닥친다. 쓰나미가 될 수도 있고 태풍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대비해서 피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현재를 분석해서 어떤 변화율을 찾고 난 뒤에 미래를 예측하는, 어떻게 보면은 A형과 비슷한 이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분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전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확산 속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볼 때 8명까지 하루 확진자 수를 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보이지 자, 않는 그럼 거기에서 코로나19와 수학은 어떤 사투를 역할을 벌이고 하는지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만큼이나 요즘 바쁜 이들이 바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인데요. 네, 리커버도 많고 대수도 많고 지금 감염된 수는 저희보다 4분의 1인데 베트남, 라오스, 근데 이런 데는 진단 키트 같은 게 충분하지 않아서 또 베트남하고 지난 1월 20일 환자 발생 이후 거의 매일 코로나19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연구원들. 나중에는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많이. 모든 나라가 조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나라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을 공유해야지 저희가 모델링 할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부분 없는지. 그중 눈에 띄는 이가 바로 전국가이도 의대 교수 이효정 박사입니다. 전염병의 수학적 모델링을 처음 시작한 이는 스위스의 수학자 베르누이. 1766년 천연두 사망자 수를 분석해 백신이 질병 확산을 막는다는 근거를 제시했죠. 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염병 모델링을 시작한 것은 20세기. 코로나19 예측에 쓰인 모델도 이때 비롯됐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각 집단의 수가 변하는 관계를 미분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점차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모델도 다양해지고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감기만 해도 변수에 따라 천여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수학계에서도 의료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곡선은 지수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과 다르게 지금 한풀 꺾여서 지금 증가세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3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해결한 결과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가세가 한층 꺾여 있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 또는 미분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학생 여러분들이 더욱더 배우고 성장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나갈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맨 처음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극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물론 5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역시나 쉽지만 예제 2번을 간단히 본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냥 로그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3의 3분의 1이 되겠죠.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다음과 같은 식을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이게 파이 i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입니다. 오일러
등식이라고 하는 식인데 혹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이라는 영화에 이 오일러 등식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 오일러 등식은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파이, i, 1, 0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뭐 이때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전부 다 배웠는데 하나를 아직 안 배웠죠. 바로 2라는 수를 안 배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 2라는 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만약에 2를 계속 곱하면은 그 값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1 더하기 0을 계속 곱하면은 어떤 수가 될까요? 마찬가지 1이 되겠죠. 뭐 1은 계속 곱해도 1이니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1 더하기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수를 아주 큰 수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이 수 역시 1에 가까워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1 더하기 0, 저기서 0은 실제로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1 더하기 0을 무한번 제곱시켰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것이냐. 자, 이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x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결국에 1번식과 2번식은 똑같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했냐, 이 내용만 다를 뿐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생각 열기에 다음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기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결과를 같이 한번 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 제곱이 어떤 수로 가까워질 것인지, 즉 어디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선생님이 계산을 했는데 x 대신에 0.1을 집어넣으니까 2.59, 0.01을 집어넣으니까 2.704, 0.01 집어넣고 0.001, 0.0001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수에 근접하고 있다. 약 한 2.718xxx라는 어떤 수에 점점 가까워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구해진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오차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0.1을 집어넣을 땐 오차가 0.12454, 0.01, 0.001. 점점 x라는 숫자가 작아지면서 오차도 작아지겠죠. 그럼 이 x가 0.001이 아니라 0에 가까이 간다면은 2라는 숫자와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의 극한값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의 생각열기에서 x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떠한 값으로 2.7xx의 어떠한 값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즉 리미트 x가 0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은 일정한 수에 수렴하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수를 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 2는 무리수이고 그 값은 2.7182xx,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수에다가 특정한 문자를 주고 점점 그 뒤의 값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수, 어떤 수랑 비슷한가요? 예전에 배웠던 파이라는 값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2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것을 연분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생각보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연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수라는 사실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뉴턴 역시 무리수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예전 시간에 한번 같이 다뤘을 겁니다. 우리가 급수를 다룰 때 어떤 특정한 테일러 급수라는 걸 이용해서 E를 급수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재 배우는 2라는 숫자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급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연분수를 이용해서 2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극한을 이용해서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더하기 아주 작은 수를 아주 큰 수만큼 제곱시켰을 때 어떤 값이 나올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1 더하기 0을 무한번 제곱시킨다면,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값은 2라는 숫자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숫자 2하고 영어 2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2를 다른 말로 자연상수 2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제 3번을 통해서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밑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해답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처음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게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예제 3번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서는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여기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극한값을 구해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두 식이 나타내는 모양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x가 0으로 가니까 여기는 거의 0이 되겠죠. 1 더하기 거의 0에 가까운 수로 가고 있고, 한편 여기에 있는 이 지수 부분은 x가 0으로 가면은 여기 부분은 무한대로, 자, 무한대로 지금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번 모양을 아주 간단하게, 실제로는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1 더하기 0의 무한대 모양. 물론 여기서 0은 실제로 0이 아니라 0이 점점 수렴하는 것이고, 1 더하기 0의 무한대 모양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다음에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석적인 방법대로, 즉 교과서 풀이 방식대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지금 먼저 1번 문제에서 주의할 것은 여기에는 EX와 여기에는 X가 지금 같은 값인가요? 다른 값인가요? 다른 값이죠? 자, 다른 값이면은 이 문제 조금은 주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에 대한 정의와 좀 다르기 때문에 알맞게 변형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X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EX를 T로 치환을 하면은 X가 지금 어디로 가겠죠? X가 0으로 가면은, 자, X가 0으로 가면은 마찬가지 T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치환을 해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자, 방금 EX를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여기가 T로 바뀌겠죠. 자, 한편 여기에 있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시다. EX가 T니까 x분의 1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T분의 2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괄호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t에 t분의 1 제곱이 될 거고, 자, 우리 전체에 대한 제곱이면은 우리 지수함수 성질에서 이 녀석의 뭐가 되죠? 제곱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서 2에 대한 정의를 배웠죠? 자, 이 녀석. 자, 우리 요 극한값이 뭐라고 했죠? 네, 자연상수 2라고 했죠. 따라서 요 값은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면은 다음과 같이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얘하고 여기 요 두 개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맞춰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여기를 2x라고 적어보겠습니다. 2x. 자,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맞춰야 되죠? 얘하고 똑같이 2x분의 1이라고 써야겠죠. 자,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근데 이식과 이식을 비교하면은 원래는 x분의 1인데 2x분의 1 제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식과 똑같이 되려면은 전체 얼마만큼을 제곱만큼을 채워줘야겠죠. 자, B 방법은 똑같습니다. 리미트 x가 0을 갈 때 1 더하기 어떤 덩어리, 요 녀석의 덩어리분의 1제곱. 자, 여기가 똑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역시나 정의에 따라서 여기는 2로 수렴을 할 거고, 그다음에 2의 제곱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우리 교과서의 치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치안이 나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하고 다르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은 요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즉 거의 0이 됩니다. 자, 한편 이 녀석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역시나 무한대로 하겠죠. 자, 그러면 치안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선생님 방금 전에 두 번째 사용했던 이 덩어리의 개념,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맞춰줘야겠죠. 여기가 3x면은 여기도 3x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3x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3x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위에도 뭐가 오야 될까요? x가 아니라 얘하고 똑같은 3x가 와야겠죠. 자, 3x가 왔는데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똑같아지려면은 여기에서 얼마만큼이 지금 돼야 될까요? 여기에서 3분의 1 제곱만큼 돼야지 두 개가 없어져서 x제곱으로 똑같아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 교과서 정의에 따라서 x가 0을 갈 때 요 꼴은 어디로? 즉 2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의 3분의 1 제곱으로 수렴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 치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은 이 문제 수능에서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쉬운 2점에서 3점짜리 문제 또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이 방법을 알아두면은 이러한 자연상수 2를 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선생님이 풀었던 이 방법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 밑에 우리 교과서 문제 5번. 자, 문제 5번에서 3개 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통해서 익숙하도록. 자, 이런 간단한 계산을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리수 2라고 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2.7xx에 가까운 숫자니까 숫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을 10으로 두는 상형 로그를 많이 썼죠. 하지만 상형 로그보다 실제 더 많이 쓰는 것은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2의 x라는 이 자연 로그, 즉 lnx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연 로그라고 불리는 이유는 영어를 해석하니까 그냥 자연 로그입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자연 로그는 말 그대로 로그겠죠. 밑이 10이 아니라 밑이 2.7xx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로그니까 우리는 이 lnx를 생각을 할 때 우리 2학년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2의 x제곱과 로그함수 lnx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고 작년에 이 역함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파생되고 풀어본 기억 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역함수 관계. 자, 첫 번째, 밑을 2로 두는 로그를 lnx라고 두겠다. 즉 자연 로그라고 두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y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와 y는 lnx라는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는 거 주목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뒤쪽에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할 때 요 EX와 LNX의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4번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할 건데 항상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음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고민이 끝나거나 문제를 다 푼 학생들은 선생님 설명을 또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교과서 58페이지. 자, 58페이지 예제 4번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현재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물론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숨겨놓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ln.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밑을 2로. 자, 보통 우리가 10을 두는 것을 상형 로그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밑을 우리가 자연 상수 2로 두는 이 로그 값을 자연 로그. 자, 자연 로그 ln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교과서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숨겨져 있어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맨 처음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약간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요 x.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좀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아니라 x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를 앞으로 빼면은 x분의 1. 여기에 ln의 1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여기에서 저리 로그 성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위로 올릴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위로 올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였나요? 0이었나요? 아이고. 무슨 문제지? x가, 선생님이 잘못 썼죠? x가 0입니다. 자,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겠죠? 자, x가 0으로 갈 때, 여기 우리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면은, ln 1 플러스 x의 x분의 1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복잡한 그 어려운 내용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간단히, 교과서에도 증명하지 않고 간단히 넘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접근합시다. 자, x가 지금 0으로 갈 때 요 ln 함수에서 요 리미트가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ln 그리고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1 더하기 x의 x분의 1 요 모양이 되겠죠. 자, 오늘 계속 배웠던 주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 더하기 거의 0에 가까운 수를 무한히 곱하는 자, 이 형태가 뭐였죠? 자연상수 2가 됐었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ln 2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봅시다. 자, 우리 ln 함수라는 것은 로그 밑이 뭐로 두는 거였죠? 그렇죠? 밑을 2로. 자, 밑을 2로 두는 거니까 2. 역시나 로그 성질 중에서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에 좀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적당히 변형을 시켜서 이 안에서 자연상수 2를 끄집어내는 것을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이따가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교과서적인 방식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를 좀 역시나 이 치환이라는 말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이면 자, x가 0으로 가면은 2의 0제곱 1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t도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자, 다음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녀석을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편 여기서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로그에서 배웠던 거, 지수로그 변환했던 거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세요. 자, 우리 2의 x제곱이 지금 t 1 플러스 t 1 플러스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건데 밑이 어떤? 밑이 2인 로그를 씌우겠습니다. 즉 ln 로그를 씌우면은 ln의 2의 x제곱은 ln의 1 더하기 t가 되겠죠. 자, 결국에 이 녀석은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x라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번 문제 다시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우리가 뭐 했죠? 치환을 했죠. x를 t로 합쳐냈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t도 0으로 가니까 t가 0으로 간다면 자, 우리는 x를 뭐라 했죠? ln의 1 더하기 t 그 다음에 이 녀석을 t로 치환시켰으니까 여기도 t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t를 분모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t를 분모로 내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자, 내리면은 t분의 ln의 1 플러스 t가 될 거고 자, 우리가 여기 1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가 어디로 갔었죠? 그 극한값이 1로 갔었죠. 따라서 요 녀석의 극한도 어디로 갈까요? 1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1분의 1이 돼서 요 2번의 정답은 1이 된다는 점 익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예제 3번처럼 실제로는 2를 구하는 정의하고 좀 다르게 보이지만은 이 문제를 조금씩 변형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자연상수 2를 구하는 방법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유형은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주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겠죠. 물론 그 밑에 지금 문제 7번. 자, 문제 7번에서 4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들었으면은 이 설명을 바탕으로 그 밑에 있는 문제 7번 역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선생님이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의외로 변형하는 과정이 생각나지 않거나 또는 그 내용이 복잡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2학년 때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 교과서에 정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미적을 푸는데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좀 더 세부적인 정리들 또는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생략하고 또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자, 미적분을 풀어본 학생들은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정리인데 이 정리는 어떤 극한값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계 변형 없이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할 때 분수 형태 fx분의 gx꼴이 어떤 값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fx하고 gx가 미분 가능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미분 가능하거나 연속이 아닌 함수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미분이 안 돼 있고, 즉 연속이 안 돼. 함수는 가우스 함수, 그 다음에 유리 함수, 그 다음에 0에서 탄젠트값, 이런 특정한 함수들이 불연속이었죠. 물론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것은 절대값 함수, 절대값 x 이런 몇 가지 특이한 함수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은 미분 가능하고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를 한번 미분하고 다음 gx를 한번 미분한 값과 똑같은 수렴값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x가 무한을 줬지만 x가 0으로 바꿔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물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일까요? 0분의 0꼴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x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죠? 자,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는 어디가 되나요? 분모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자, 분자 역시 마찬가지 ln 1 플러스 x여서 x가 0으로 수렴하면 ln 1, 즉 0으로 수렴하겠죠. 0분의 0꼴이 됩니다. 자, 이렇게 0분의 0꼴이 될 때는 이 값은 다음과 똑같습니다. 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자, 오늘 배울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x, 즉 ln 1 플러스 x를 미분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선생님 저거 아직 안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을 좀 미리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x가 0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로 갈까요? 1로 가겠죠. 즉 다음 값이 1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용해서 두 번째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갑니다. 분모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죠. 분자는 2의 영제곱은 1이니까 분자 역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로피탈의 정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죠? 1이 됐죠.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역시나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2의 x제곱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미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 잘 들으면은 역시나 학생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2의 0제곱에서 2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물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방식이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지만은 이 로피탈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당연히 맞춰야 되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수학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술형에서는 로피탈 정리를 쓰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고 우리는 수능에서 문제를 빠르게 계산하거나 또는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내가 푼 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리를 씁니다. 선생님들이 로피탈 정리를 잘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분과 적분, 저 주로 미분이 있죠. 미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답을 풀 수가 있어서 수학적으로 계산은 빨리 할 수 있지만은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고등학교 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잘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미분법 첫 번째 시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걸 배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x분의 1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것이냐 또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t분의 1의 t제곱일 것이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도 했었죠. 1 더하기 0에 가까운 수 1을 아주 큰 수로 계속 제곱을 시키면은 어떤 값에 근접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2라는 이러한 숫자로 접근을 했고 이 2라는 숫자는 무리수인 것 자, 무리수인 것과 파이하고 똑같이 초월수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것은 요 자연 로그하고 관계돼서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밑을 10으로 둔 상용 로그를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대학 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요 밑이 이 자연 로그를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갈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 미분은 지금부터 하나라도 놓치면은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씩 같이 나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도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고, 자,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합시다.